미쳤죠?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저도 너무 기다렸고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제품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잘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면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출시하면 빠르게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해두시면 가장 먼저 트라이폴드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일단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359만 400원으로 출시했습니다. 400만원 전후가 될 거라는 루머를 생각했다면 생각보다 싸게 나온 거거든요. 저도 400만원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비싸지만 가격은 잘 나왔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었을 때를 먼저 볼게요. 접었을 때는 폴드7과 같은 6.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이게 외부에 달린 디스플레이예요. 접었을 때 두께는 12.9mm로 외부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달려있음에도 상당히 얇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얇게 잘 나올 줄은 몰랐어요. 폴드6와 비교해보면 엄청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죠. 폴드6의 두께가 12.1mm였으니까 0.8mm 차이인 겁니다.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가 이 정도의 두께면 정말 얇게 잘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폴드7과 비교를 해보면 폴드7은 8.9mm니까 차이가 좀 나요. 다만 트라이폴드가 한 번 더 접는 걸 감안했을 때 한쪽은 폴드7보다도 더 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측면에서 보면 좌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폴드의 힌지가 보이고요. 우측면에서 봤을 때는 힌지 하나와 디스플레이가 하나 덮여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봐도 굉장히 설레네요. 상단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하단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커도 위치한 걸 알 수 있고 타입C 포트도 하단에 위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무게는 309g입니다. 폴드7이 215g이었으니까 한쪽 더 늘어난 만큼의 무게 증가가 있네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면 무거운 무게지만 태블릿이라고 생각하면 또 상당히 가벼운 무게거든요. 이제 트라이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펼치는 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부 화면을 보던 상태에서 두루마리를 펼치듯이 돌돌 돌려서 펼치는 게 가장 편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뒤집어서 오른쪽 펼치고 왼쪽 펼치고 해도 되는 거고요. 접었을 때와 펼쳤을 때를 같이 본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갤럭시 Z 트라이폴드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모두 안쪽으로 접히는 두 개의 인폴딩이 결합된 형태라서 접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펼친 상태에서 보면 왼쪽을 먼저 접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접어야 하죠. 그래서 양쪽의 힌지 구조도 다르게 생긴 걸 알 수 있고요. 왼쪽은 바로 접히기 때문에 곡률 반경이 작고 오른쪽은 한 번 접고 그 위로 접기 때문에 곡률 반경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주름도 두 개가 좀 달라요. 오른쪽이 좀 더 넓은 걸 알 수 있죠. 주름을 만져보면 얕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크게 거슬리는 느낌은 없었어요. 와, 근데 정말 넓습니다. 펼쳤을 때 그냥 태블릿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박이긴 하네요. 그리고 펼칠 때 자석으로 잡아주고 힌지가 밀어주고 하기 때문에 열고 닫기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이런 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접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왼쪽이 아닌 오른쪽을 먼저 접게 되면 진동과 함께 왼쪽 화면에 경고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더 접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죠. 대략 절반을 넘어가면 경고 문구와 진동이 울립니다. 이 진동이 꽤 강하게 울리기 때문에 실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확 닫아버리지 않는 한 펼쳤을 때 보면 상당히 얇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세 개의 화면 부분이 모두 두께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왼쪽 화면 쪽은 3.9mm로 가장 얇고요. 중앙 부분은 4.2mm의 두께를 가지고 오른쪽 화면 쪽 C타입 포트가 있는 부분은 4.0mm의 두께를 가집니다. 폴드7을 펼쳤을 때 두께가 4.2mm거든요. 이번 트라이폴드의 경우는 가장 두꺼운 부분이 폴드7과 동일하고 가장 얇은 부분은 0.3mm가 더 얇아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내년에 나올 폴드8의 경우는 더 얇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삼성에서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모두 인폴딩으로 접는 방식으로 만든 것은 아무래도 내구성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의 트라이폴드의 경우는 인폴딩과 아웃폴딩이 결합된 형태인데 이 형태의 경우는 일반 바형, 정사각형, 태블릿 총 3개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할 수밖에 없는 접히는 디스플레이가 항상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불편할 수밖에 없고 내구성도 보장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갤럭시 Z 트라이폴드의 두 개의 인폴딩 방식은 안쪽으로 접어서 완전히 보호가 되다 보니까 내구성 면에서는 더 많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비율과 완전히 펼친 태블릿 두 가지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얇게 잘 나온 것이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를 살펴볼게요. 외부 디스플레이는 폴드7과 같은 6.5인치의 FHD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2560-1080 최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요. 베젤도 동일해 보이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AR 보호 필름이 기본으로 부착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 갤럭시는 보호 필름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비싼 제품이다 보니까 AR 보호 필름을 기본적으로 부착하고 나옵니다. 이것도 좋더라고요. 내부 디스플레이는 무려 10인치 QXGA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2160-1584 최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16:11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진짜 그냥 태블릿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벼운 태블릿. 접어서 사용한다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용할 때는 타이핑이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펼치면 가벼운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펼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블러가 들어가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펼쳤을 때 폴드7과 비교하면 트라이폴드가 진정한 폴더블 폰이다 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펼쳤을 때 활용성이 완전히 달라요. 단순하게 웹서핑을 하더라도 정보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16:9 비율의 영상을 보면 렛터박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주 큰 화면으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폴드7의 정사각형과 가까운 비율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여줘요. 스마트폰 기준에서는 영상 감상용으로는 이만한 기기가 거의 없죠. 그리고 태블릿 UI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내 파일 앱에 들어가 보면 파일 랩으로 들어가서 그 파일을 선택하면 가장 우측의 내용을 보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아도 전부 다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좋더라고요. 게다가 세로로 사용을 하면 이건 완전한 쇼츠 머신, 릴스 머신, 직캠 머신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스마트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죠.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폴드7을 펼쳐서 비교한다고 해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실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세로로 놓고 영상은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는 댓글을 읽으면서 많이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태블릿 버전의 삼성 덱스를 지원합니다. 기존 폴드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인데 트라이폴드는 태블릿처럼 자체적으로 삼성 덱스 구동이 가능해요. 사용 방법은 퀵 패널을 내리고 덱스 아이콘을 꾹 눌러서 설정에서 빠른 설정장 버튼, 데스크탑 작업 공간으로 전환을 선택해주면 이제부터 바로 덱스 모드가 실행됩니다. 근데 퀵 패널도 다르죠. 폴드7의 경우는 퀵 패널을 내리면 화면을 다 가리지만 트라이폴드는 태블릿처럼 우측에만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알림도 마찬가지예요. 큰 화면을 블러로 다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냥 태블릿이더라고요. 덱스 모드를 실행하게 되면 최대 5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해서 띄워놓을 수 있게 됩니다. PC처럼 자유롭게 앱을 배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앱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4개까지의 가상 작업 공간을 만들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갤럭시 탭과 동일한 사용성이죠. 근데 이렇게 퀵 패널에서 덱스 아이콘을 눌러서 실행하지 않고 앱을 실행하고 상단 중앙에 있는 작은 발을 끌어내리면 바로 덱스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거는 최근 갤럭시 탭과 같은 사용성이에요. 요거를 따로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덱스 모드로 진입해서 사용하고 앱을 위로 밀어 던지면 다시 태블릿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게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앱을 좌우로 밀어도 자동으로 분할되는 걸 알 수 있죠. 또 덱스 모드가 아니더라도 화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활용성이 좋습니다. 그냥 사용해도 좋지만 3분할도 지원해서 이렇게 마치 스마트폰 3개를 붙여놓은 것처럼 사용도 가능하고요. 기존처럼 3개를 하나는 크게 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환도 자유롭고요. 이 3개의 조합을 저장해서 한 번에 여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세로 3분할도 지원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다면 정말 만족스러운 사용 환경이 갖춰집니다. 이거는 보기만 해도 설레더라고요. 완벽하죠? 그냥 휴대용 PC 느낌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키보드로 작업하고 마우스로 커서 움직이고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터치패드가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라면 터치패드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마우스를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게임 컨트롤러가 있다. 그러면 바로 컨트롤러 블루투스 연결해서 컨트롤러로 게임을 즐기는 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화면이 크니까 게임할 맛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냥 터치로 작동해도 상관없습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56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어요. 드디어 5000이 넘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유선 충전은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무선 충전은 15W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당연히 접어서나 펼쳐서나 다 충전 가능하고요. 카메라는 총 5개가 탑재되었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에 1000만화소 카메라, 내부에 펀치홀 1000만화소 카메라, 그리고 후면에 2억화소 광각, 1200만화소 초광각, 1000만화소 망원 세배줌, 이렇게 총 5개입니다. UDC가 들어가지 않은 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로로 사용할 때는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에서는 거슬리지 않으니까 큰 화면을 사용하기에 크게 불편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폴더블폰답게 대화면을 활용하는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캡처 뷰가 들어가 있죠. 이 기능을 켜면 촬영한 사진들을 바로 보면서 촬영이 가능해요. 셀피 버튼을 누르면 촬영하는 모습이 외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사람도 보고 찍히는 사람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특이하게 왼쪽 디스플레이를 접어도 실행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접은 상태로도 셀피 모드가 실행되고 있죠. 하지만 얇으면서 2억화소 카메라가 들어간 만큼 카툭 튀는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놓았을 때 이렇게 덜컹거리는 걸 볼 수 있죠. 컬러가
같은 경우는 크래프티드 블랙 단일 컬러로 출시하고요. 폴드 SE 같은 느낌도 드는데 유광이라 이게 지문이 좀 잘 묻어나는 편입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후속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나왔기 때문에 한 세대 전 프로세서가 탑재된 겁니다. 개발 기간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램은 16GB가 들어갔고요. 저장 공간은 512GB 단일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갤럭시 Z 트라이 폴드를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완성도도 높게 잘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너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품이 출시하면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해두시고 정보 바로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